맞다, 진짜. 부처님한테 아침에 삼배를 해야 돼. 아하, 일부러 그렇게는 없어. 이제 저는 원래 일본에서도 그러거든. 그래도 돼요? 뭐, 그래도 되지, 뭐야, 뭐, 알아서 하세요. 편한 대로. 삶은 편하게 가볍게 살아요. 나쁜 짓 하면서만 그렇지 않으면 돼요. 나쁜 짓도 아닌데, 뭐. 일본에서 제가 아침에 삼배는 꼭 하거든요. 이 삼배, 배가 절이죠, 절. 예. 절이죠. 예. 절은 왜 해요? 절은 이제 부처님의, 저는 부처님이 엔라이트먼트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도저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안 배우면 이제는 다 귀찮아졌어요. 근데 항상 이제 그 법에 기여한다는 거, 그거를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근데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배우러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나마 지금은 제가 정렬이 줄어들어갖고 그나마 자꾸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다지고. 좋아요. 그런 그 감사함은 좋아요. 사실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부처님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표시는 절이나 또는 부처님에게 음식 올리는 거나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감사의 표시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음식 올리는 게 좋아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정말 감사하다면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그렇죠. 부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는 길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단 하나 깨어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함의 표시고 그게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고 그런 거예요. 최고의 공양이고 그게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실 거지 기뻐하실 거지 부처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절한다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바친다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절이고 감사함의 표시는 바로 깨어있음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절 안 해도 돼요. 바로 부처님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서 절할 생각이 일어난 그 순간 그건 바로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감사함의 표시인 거예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마다 뭐 그렇다고 굳이 일부러 절을 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 연장선상에서 깨어있음 기반으로 절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상관없어요. 뭐 해도 괜찮고 그러나 깨어있음의 연장선상이 아닌 깨어있음의 기반에서가 아니라면은 그건 사실은 이 부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배나마 할 때 그 뭐라 그럴까 동작 그때 그 동작에 깨어 있잖아요. 그 되수시면은 그 순간만큼은 좀 깨어가지고 그 동작을 한다든지 삼배할 때라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함이 먼저요. 그런 상태가 아라짐이 먼저예요. 자 아라짐 그냥 아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음 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절을 함이 먼저요. 아라짐이 먼저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함이 먼저였네요. 절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또 알아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침이나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일어나요. 절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 순간에 내가 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사실은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절 해야지라고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절을 해야지라고 하는 또 마음이 일어나요. 의도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사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이 알아진 상태고 그런 마음이 의도가 알아진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깨어있음인 거야 그냥. 깨어있음이란 깨어있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음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가 알아지는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이지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깨어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또 생각의 내용일 뿐이야 그거는. 사실은 깨어있음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삼배해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대로 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 이미 깨어있음인 거야. 깨어있음이란 어떤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지 깨어있으려고 함에 의해서 된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하려고 함 이것이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알려고 함이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알려고 하면은 꼭 알아지는 것 같이 돼요. 그러나 알려고 함이 있는 상태에서 알아지는 그것을 깨어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즉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삿된 삿띠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왜 내가 한다는 착각에서 내가 안다는 상태면 벌써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생각의 알min 거야. 그냥 알아짐이 아니라 삿띠란 바른 삿띠란 바른 깨어있음이란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질 뿐인 알아지는 작용의 현상일 뿐인 이것이 바로 바른 삿띠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뭔가 하려고 함이 없는 그러나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절을 해야지 내가 알려고 해야지 내가 깨어있으려고 해야지라고 한다면 벌써 내가라는 말을 쓰진 않아도 깨어있으려고 함이 바로 내가 하는 상태잖아요. 그냥 이런 착각의 상태잖아. 이럴 때 뭔가 알아지는 것 같죠? 당연히 알아지는 것 같죠? 알려고 하면 이때는 그냥 알아지는 즉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생각의 알미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말 그대로 식 삿띠와 함께하는 식의 작용의 현상으로서 이것을 이름해서 바른 삿띠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뭐가 바른 삿띠라고요? 바른 삿띠는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예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한 게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굳이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도 내 말을 잘 믿지를 않으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통상은 가정적으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알려고 애를 쓰고 삿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삿띠를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거니까 삿띠 하려고 하는 거지. 삿띠 하려고 하면은 즉 알려고 하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는 상태는 바로 뭐요? 가로 안에 지금 나라고 하는 유심견에 얽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하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착각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착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면은 알려고 하면은 그 알면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차려지는 그 같은 이 상태는 생각이라는 것이 즉 나라고 하는 유심견해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끼어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령 느낌을 내가 안다고 해도 느낌이 느낌으로 그냥 알아지는, 느낌이란 이름도 없이 그냥 이름이 느낌인,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느낌을 느낌이라고 해석해주는 이 생각의 작용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 속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느낌을 느낌이라고 알면서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서 바른 사띠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름한다면 삿된 사띠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바른 사띠는 느낌을 느낌이라고 하는 해석도 없이 그냥 느껴지는 그냥 그것일 뿐인, 그게 느낌이니 아니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냥 느껴지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느낌인지 뭔지라는 그런 해석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른 사띠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느낌으로 안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느낌을 느낌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알아질 뿐인, 느낌은 느낌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근데 이때는 생각을 생각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질 뿐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 순간에 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야. 또 이것이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알아질 때는 또 그것이 생각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이것이 생각이구나 라는 것일 뿐이지. 복잡해요? 그렇게 바른 사띠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내가 안다,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으면은 삿된 사띠라고 이름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바로 바른 사띠라는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니 돈이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이다.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알려고 함만 없으면은 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럴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함이 없을 때, 그때 문득 습관적으로 뭔가 절을 해야지라는 것이 일어날 때, 이때 사실 절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 상태고,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절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절을 해야지라는 의도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내가 한다라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거기서 착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을 하면서 알려고 하면은,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이건 소위 삿된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절을 하려고 함도 없는 지금 그 순간 그냥 알아지는, 움직임이 그냥 알아지고 느낌이 그냥 알아지고 하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바른 또 사띠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냥. 요 차이를 경험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사띠 깨어있음 도는 전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어머니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럼 몇 번이나 일어나는데요. 그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첫째 지금 마지막으로 일어난 거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항상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억울해? 왜냐면 끝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게 돼. 그거예요, 저도. 근데 꼭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요렇게 지금 말씀하듯이 요렇게 표현이 안 되고, 마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같이 표현이 된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 한 가지가 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것이, 그럼 송장 상태는 왜 하느냐. 그것도, 무엇이 일어나는지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송장 상태. 굳이 살고 있는데 지금 송장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 거냐. 그래서 그것도 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설명해 줌으로 해서 듣는 것이 인연이 돼서 임이 돼서 그런 상태가 경험이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성장 상태가 되라고 한다고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인연이 돼서 문득 성장 상태라는 것이 알아지는 결과로 드러나는 인연 작용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깨어있으면 점검을 하라, 성장 상태가 되어보라라는 것은 말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냥 경험된다, 스스로 확인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억울해요? 그러면 맞아 그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억울해하고 있어. 아니 억울한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그래 그건데 그 표현을 못하고 그러면 됐지. 자꾸 그 뭐라 그러냐 그 내가 아니지 매 순간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돼요. 어제도 좀 화가 나더라고. 잠을 자는데 왜? 잠을 막 있잖아요. 그 하라고 그 성장 상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은 착 한 번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샥 이런 그게 그 공기의 소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착 느껴지다가 그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니 가령 뜨끈한 데 있으면 땀이 나고 땀까지는 안 나고요. 하여튼 뭐 뜨끈함이 느껴지고 더움이 느껴지고 라고 하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는 성장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에 빠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잤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순간 딱 일어나면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엄청 덥다. 그래갖고 막 눈을 막 떠갖고 막 이렇게 해도 깜깜해갖고 이게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여긴 거야. 그래갖고 옷 진짜 많이 입고 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이게 계속 치닫는데 뭔가 답답함이 또 오는 거예요. 뭔가 혼란스러운. 그리고 뭔가 하여튼 혼란이 지금 계속 혼란이 작년부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혼란은 좋아요. 그거는 바로 정리돼가는 명예현상인 거예요. 어쨌든 왜 혼란이 오느냐? 네. 기존에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읽었던 거하고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 다른 것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데 부정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들은 것 때문에 완전히 믿고 흔쾌히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도 못하겠고 그런 상태니까 혼란스러운 것인 거예요. 그것이 작년부터 작년부터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니요. 작년은 아니죠. 원래 7월달에 만났으니까 후보님 만나기 전부터 그럼 그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그거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만나고 난 이후하고는 조금씩 이 혼란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해도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움이고, 뭐라 그럴까,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한쪽 편에는 알는데, 한쪽 편에서는 뭔가 모르고 있고, 뭔가 아직,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움이었는데, 그거였는데, 이제, 우버님. 또 하나 더 더해졌지. 우버님 처음에 만나기 전에도 동영상 받는 날,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뭔가를 자극하는 거야. 뭔가 또. 그러니까 이게 그것 플러스, 저것 플러스, 그 전에 그 플러스 지금 이게 뭔가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럴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만 들어가면 답답한 거예요. 원래 생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 이후에 또, 정토회 또 명상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야기 안 가고, 또 여기 와서 이야기 안 가고, 또 뒤죽박죽이 떼버렸어. 또. 그동안에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그 다음에 삶의 경험, 지금 당장 이전에, 정토에 가서 수련했던 거, 어쩌게 와서 들은 것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뒤죽박죽이냐? 사실은 그런 혼란은 정리돼 가는 과정, 명현현상인데, 왜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답답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항상 답답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생각 밖에는 불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거 한 가지는 아는데 왜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생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져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들어가져요라고 한다면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알아지는 거예요. 들어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일 때만 답답해. 정말 그 말씀 맞아요. 답답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알잖아요. 그럼 또 잠으로 빠져요. 일단은. 근데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거니, 편한 거니, 이렇게 또 생각이 물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또 답답함이 있었다. 이제 또 그거를 또 생각에 또 끌어들이잖아요.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걸 탈출하고 싶다는 또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요. 묻죠. 지금 편안한 건가 아닌 건가. 알아차리는 건가 안 알아차리는 건가. 묻는 그 순간 생각으로 빠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묻는 것이 바로 착각인 거예요. 누가 물어요? 물음이 일어난 것이지. 그럼 물음이 일어나면 벌써 물음이 알아지니까 묻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묻는다라는 행위로 가면은 생각에 빠짐인 거고,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 불편함이 원인이 되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 묻는 행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냥 그 상태면은 답답함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답답함의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인데 그 순간 묻는 거야. 가령 마음속으로라도 물으면 묻는 그 순간 그것이 착각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그때부터 경험되거나 또는 그것이 답답함의 원인이 돼서 다시 언젠가 촉구이 되면 답답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한다라고 할 때는 빠져가지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답함을 그것이 알아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답답함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행법들은 계속해서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뭘 알고 있는지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음이라고 하는 그 행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벌써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묻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묻는 행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지 뭐가 알아지지라는 의문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알아지는 정신이 돌아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지라는 것이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 하려고 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되는데, 그 순간, 뭔가, 지금 이 순간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인데, 물어야지라는 생각이 난 그 순간, 물어야지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가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 다른 걸 하려고 하면은, 바로 착각 상태로 빠져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착각성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물어야지라는 생각이 알아지는 그 순간은 깨어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물어야지는가 너무나 빠르니까 진짜 이거는 빛의 속도 같이 빠르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은 그 순간 문득 참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깨어있음인데 묻는 이것이 깨어있으면서 착각으로 넘어가는 건데 라는 것이 한 번 알아지고
두 분 알아지고, 아, 그랬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다시 깨어있음이 점검이 되면은, 요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때 묻는 행위로 넘어가지 않고, 항상 경험되는, 깨어있음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점점 삶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멈춰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속에서 멈춰졌어. 윙 하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한테 너무나 좋네, 지금. 그걸 또 좋다고 붙잡으면 안 되는 게, 윙해도 상관없고, 윙하면 윙함이 알아지면 그것이 되는 거고. 알아져가지고. 근데 좋은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으면 좋음이 그냥 알아지지, 좋음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좋아져야지, 이 좋아짐이 계속돼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또 불편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본문 하실 때 보통 이 법부님들은 계속 듣고 한참 뒤에 또 질문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알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 이 생각이 또 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놓치기가 싫어요. 왜냐면 그것이 항상 똑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드는데. 괜찮아요. 그 좀 신뢰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대화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렇죠. 단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살면은, 왜 어제 제가,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차에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 사실은 아까 억울하다. 사실은 나는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알아질 뿐인데, 그런데 그냥 알아질 뿐이면은, 삶에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알아질 뿐이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내가 한다라는 상태가 바로 생각 속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좋으니 싫으니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바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닌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러셨죠? 피곤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면은. 그래서 그것 또한 자꾸 해석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적용해주는, 이 참 자연의 현상이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적용해주는, 그것 또한 깨어있은 상태가 아니라, 적용해주는 상태가 바로 생각 속의 상태인 거예요, 계속. 편안한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뿐인 거야. 요걸로 해서, 다른 걸로 했으니, 일종의 체면과 같은, 그렇죠. 그런 상태일 뿐이지, 예. 진정한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이 느껴지고,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흔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뭔가 풀어주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러 가야지,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깨어있으면 그 자체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해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른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해소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걸 느낌이 와요. 지금 뭔가가 이게 생각 속에 너무나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거를 지금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평상시에 어떠냐서 못 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여갖고 저한테 스트레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드는데 일은 해야 될 때는 자기 체면을 또 사용하고 깨어 있는 거를 그래서 깨어 있음이란 깨어 있으려고 함이 없는 상태예요. 알아지는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냥 알아차림이 돼요. 깨어 있음이란 들으려고 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냥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냥 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인 거예요.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꼭
알아차림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겨서 저는 알아차림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냥 보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도인 거예요. 도의 상태인 거예요. 하려고 함만 없으면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송장 상태란 송장 상태, 말 그대로 송장 죽은 상태니 어떠한 함도 없는 상태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되려고 함도, 송장 상태가 되려고 함도 함인 거예요. 그 되려고 함도 없이 그냥 널브러지기만 하면 돼. 그냥 널브러지기만 하면 돼. 널브러진다는 말로 하니까 널브러져 버린다. 그냥 서로 누워서 그냥 푹 퍼져 버리는 거야, 그냥. 어떠한 함, 숨 쉬려고 함도 없고, 생각하려고 함도 없고, 성장되려고 함도 없이, 그냥 퍼져 버리는, 널브러져 버리는 그 상태. 근데 또 질문해도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착각을 뭘 하잖아요, 계속. 그 착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상태가.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맨날 생각이란 내가 하는 거냐라고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착각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뭐냐? 나다, 내가 한다 라는 착각인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은 일단 제외해 둡시다. 나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일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가장 기본적이고면서 가장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서 그 말은 내 말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으로서 확인이 돼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러거든요. 자,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또 착각에 빠졌었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바로 착각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각이네라는 그 순간 바로 착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지.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착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알아지는 순간 또 뭔가를 하려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송장 상태, 깨어있음 점검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동영상을 들으면은 다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듣는 그 순간에도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단지 들리는 경험이면은 그리고 깨어있음 점검이면은 스스로 그것이 확인이 되고 확인됨으로써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작용에 반영이 돼서 작용이 되는 거지. 내가 적용시켜 주거나 내가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점검이 되고 스스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알아질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 뭐든지 하려고 함만 없으면 돼요. 벗어나려고 함도 없고 생각하려고 함도 없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깨어있으려고 함도 없으면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단지 자, 그런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이 작용할 때 바로 벗어나려고 함이 아니라 깨어있음 점검, 뭐가 알아지는지 바로 확인되는 상태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점점 삶이 그렇게 돼가요. 그렇게 돼가면 삶이 그냥 편안해져요.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요. 지금 바쁜 걸 안 바빠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직원을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도지. 생활에 적용되는 도가 진정한 도지. 그거 따로 어디 수행체에 가서 하는 도, 그 도는 죽은 도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게 돼요. 삶에서. 바른 깨어있음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깨어있음 상태인지는 생활에서 스스로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것.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함이 아니라 되려고 함이 아니라 벗어나려고 함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 있으면 되는데 깨어있음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그대로 앉아도 돼요. 자, 그냥 그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가장 편안하게 진짜네. 온전히 이완해버리세요. 이완돼 보세요. 그냥 뭐 앉아서도 전혀 함이 없이 가장 편하게 그냥 힘을 쏟아버리세요. 자, 어떻게 되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그냥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온전히 편안해져 보세요. 그냥 널브러져 보세요. 알려고 함도 없이, 생각하려고 함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져요? 어떻게 돼요? 그냥 새 소리. 그냥 들리죠? 어. 바로 그 상태. 그렇게 그냥 들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조금 있으면은, 몸 느낌도 그냥 알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뜨끈하면 뜨끈함이 그냥 알아지고, 엉덩이가 닿음이 그냥 알아지고,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그냥 알아지고, 뭔가 추위가 느껴지면 그냥 느껴져요. 그렇게 알려고 하면 그냥 알아지고, 그냥 그것이 그냥 도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면 돼요.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안 함의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 점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깨어있음 점검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문득 일을 막 하고 있다가 문득 내가 또 한다라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있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일을 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한다 봐요. 자, 밥 하는 걸 밥 해먹죠. 밥 하죠. 통상은 깨어있음이 아닌 상태는 밥을 한다는 상태. 쌀을 내가 씻는다. 내가 씻어서 밥통에다 앉히고 불을 넣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밥을 한다 라는 상태는 깨어있음이 아니고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로 또 알아지죠. 그런 상태로 알아지죠. 그런 상태로 알아지는 거. 왜냐? 어떻게 했다. 나 밥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다. 뭐 어떻게 했다. 밥 씻는데 손이 너무너무 차더라.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삿된 사띠라 이름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상태에서 하는 경험인 거예요. 깨어있으면 뭐냐? 그렇게 하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손에 물에 닿는 그 느낌이 알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이게 눌러 힘이 들어가고 눌러짐이 알아지는 상태, 그리고 그때도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 생각을 하고 밥을 하고 쌀을 씻고가 아니라 그때 물이 느껴지고 그릇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쌀뜨물이 보이고 이렇게 온통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라고 경험되는 이렇게 되는 경험의 상태, 이것은 깨어있음이고 내가 쌀을 씻고 느끼고 누르고 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의 상태는 하는 경험의 상태로서 이것은 삿된 사띠라고 이름하는 상태고, 그냥 지금 물이 참이 그냥 느껴지고 물이 느껴지고 그때 말의 표현이 물이 참이 느껴지고 그때는 하여튼 몸에 차다 안 차다의 말의 표현이 있기 이전에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쌀뜨물이 보이는 거잖아. 물소리가 들리는 거잖아.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이런 상태면은 이것이 되는 경험의 상태, 이것이 바로 바른 사띠의 상태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한다는 상태면은 이놈 지겨운 거 이거 맨날 해먹어야 되나 이거 이런 상태가 되고, 되는 사띠는 맨날 해도
조금도 지겹지도 않고, 저 이러면서도, 저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 그것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생생한 삶이야. 그래서 삶이 지겹다라든가 지루한다든가, 왜 나는 이런 삶이 이렇게 생각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바로 그냥 바른 사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바른 사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착각이 없으면,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의식만 없으면, 착각만 없으면 바로 바른 사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이나 뭐 몇 번씩이나 그렇죠. 다 있는데. 그렇죠. 다 바른 사띠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게 바른 사띠인지 뭔지도 모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르지만은 그 순간은 삶이 불편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느낌이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생각으로 그걸 다시 그 상태를 해야지. 그런 상태가 또 돼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이런 순간 이제 바른 사띠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없을 때 그것이 경험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하루에 다 한 번씩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한 번씩이 아니라 몇 번씩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이 지혜의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작용이 되는 그거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성숙했는가 보네. 그러면.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마 화나서 말라 죽었거나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뭔가 되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온통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 잘 되려고 애를 쓰고, 수행 모르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훌륭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면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테마가 틀리다 뿐이. 그렇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는 벗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아직 벗어나려고 하면은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더 괴로움을 치달아 가야 되는 거고,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왜 수행이 뭐 잘못됐나? 이러니까 바른 수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네요. 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뭔가 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는, 사띠를 되려고 하는, 사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러면은 밖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거와 똑같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욕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불편은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은 다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일상에 그런 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삶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도. 그러니까 하려고 함이 없어도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말은 오히려 그냥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점검이 되면은 바른 말이 나가게 돼 있고, 어떤 행동을 할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잘하려고 계획 세우고 하지 않아도 깨어있으면 점검이면은 오히려 더 계획이 잘 세워지고 일이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나 화로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죠. 욕심이나 화가 아니라 깨어있으면 저절로 되는 그런 상태면은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볍고 삶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참 깨어나게 해주네요. 자, 그 순간 바로 중요한 것은 근데 꼭 화를 한번 내게 하고 아니 내가 지금 그걸 어제도 좀 나는 몰랐는데 뭔가 좀
참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불편하잖아요. 우보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우보님 그 말씀이 막 싫다기보다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뭔가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나라는 그것을 이제 가령 서양에서는 에고라고 그러죠. 네, 에고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잘못된 견해, 착각이다, 전도몽상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에고라고 그러니까 꼭 뭔가 실체 같잖아. 그럼 부처님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착각, 전도몽상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고가 있는 상태, 즉 나라는 견해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화나고 그렇죠. 불편하죠. 저하고 같이 살면은 막 화가 일어나고 불편하죠. 뭐 매사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다 더 나가면 이제 사입이고 엉터리고 그다 더 나가면은 이제 유다처럼 예수를 팔거나 제바다다처럼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우부님하고 할 때 화가 날 때 한편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가능성을 또 느껴요. 이게 무엇이 지금 부수어지기 전에 그 일어나는 전조잖아요. 그래요. 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알아차려서 깨어있음이 점검이 되면은 그것이 절호의 기회고 그때 바로 그렇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답답한가 그것을 또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또 제가 또 그 다음에 더 흡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 어젯밤에 하면서 뭔가 막 지금 온탕냉탕이네. 온탕냉탕이죠. 왜냐면 지금 내가 나와가지고 지금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죽기 바로 전이구나. 또 그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로 해결되는 즉 깨어있음이 되는 또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명현현상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정리가 돼요. 그렇습니다. 혼란이 안 일어나면 계속 그냥 있는 상태. 그러면 사실 어떤 생각에 고정된 관념에 얽매여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혼란이 없거든. 그것이 다인 것이죠. 뭐든지 알아지고 보이면 다 내 고정관념으로 딱딱 해석을 해서 조금 더 의심이라든가 혼란이 없는 상태거든. 그렇죠. 예. 스스로의 어떤 착각 상태 속에 너무나 굳어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족족 해석 딱딱 해서 이거는 그런 거야. 딱딱 차곡차곡 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느끼지 않고 혼란스러움이 느끼지 않지.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그랬다는 것이 알아지 깨지기 시작하면은 막 혼란스럽고 막 화도 나고 그동안 내가 헛됐다라고 하는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조금 나가면은 아니 내가 헛된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도 몰라 라고 지키려고 하는 이제 막 방어도 일어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깨달음으로 가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다시 잘못된 견해로 웅크려들어서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상대방을 다시 매도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네. 항상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두 번 여기서 뵐 때마다 처음에는 화인지 뭔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좀 억울한 막 그런 거 하고 그거와 동시에 또 이거 무엇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항상 지금 두 번 다를 그걸 느끼네요. 좋습니다. 진짜 그거 희한하네. 우보님 힘이. 그건 제 힘이 아니라 법의 힘, 진리의 힘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리의 힘을 확실히 아시니까 그걸 또 전달이 되잖아요.
예. 그건 누가 이야기를 하든 바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가 법이 자유롭게 하고 그러는 거지. 우보라는 불리는 사람 입에서 나왔던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 또는 자연 현상을 보고 거기서 스스로 터득하든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의 알아짐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힘이지 자각의 힘이지 우보라는 사람의 힘도 아니요 부처님의 힘도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로 진리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라라고 그러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만이 진리가 부처님 법이죠. 법만이 자유롭게 삶을 자유롭게 하고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이 벗어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그거를 우보님 입으로 통해서 나온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예.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수는 엉터리다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그 순간 거기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은 바로 진리가 되지를 못하고 진리가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 바로 진리가 작용하는 법이 작용하는 상태이고 그런 거예요. 이해는 잘 됐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항상 뭔가 불편할 때마다 뭔가 이건가 저건가 할 때마다 깨어있음 점검. 아까처럼 앉아도 그런 상태이라도 내가 한다는 의식만 없으면은 밥할 때 그냥 경험되는 상태면은 자 이것이 잘 안 되면은 한번 널브러져 앉아서 널브러져 보기도 하고 누워서 널브러져 보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지는 그 경험 그 감으로 일할 때도 단지 경험되는 상태 일한다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는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한다는 의식이 없어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경험되는 삶 하는 경험이 아니라 되는 경험의 삶 그래서 그때마다 깨어있음 점검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자 이런 우리가 대화의 경험, 즉 들리는 경험 또한 한 번, 두 번 이것이 많을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누워 있어 하는 것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자 잘 때. 그래서 바로 제가 맨날 성장 상태 최소한 잠잘 때 한 번은 그런 상태의 경험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 한 번, 두 번, 1년은 365번 그러는 삶이 그냥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그것이 자꾸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또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대화 또한 인연의 작용, 연기작용이고 괴로움이 인식되고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도 사실은 다 연기작용인 거예요. 크게 어떤 그렇게 하는 주체,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끼는 그 순간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 나라는 것이 맨날 알아진데 이거 어떻게 내가 안 깨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내가 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늘어버려져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지잖아요. 상대방이 뭐가 들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락 하는 어떻게 보복을 하지? 겉으로 표현은 복수를 한다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지는 상태. 그럼 바로 그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한다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막 생각이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어떨 때. 와, 그때는 정말 나 자신이 싫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
바로 그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생각이 막 돌아가고 굴러가는 것이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말을 할까, 막 이런 것이 하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알아지는 상태. 그것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 착각이,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알아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저절로 정리가 돼 가요. 그리고 알고 난 뒤에 좀 지나서 또 물고 늘어지는 거. 제가 그걸 잘해요. 그걸 해. 그거는 뭐 누구나 잘해요. 아,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누구나 잘해요. 더 심한 사람, 그러고도 그걸 모르는,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또 그랬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깨어있으면 점검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으로 그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보다도 또 물고 늘어지네. 이게 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괴로움으로 경험되고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면은 괴로움이 해소돼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로 되고 그 갈림길인 거예요. 항상 매 순간순간이 갈림길인 거예요. 어제 순간순간을 살고 싶다 그랬죠? 깨어있음의 삶이 바로 순간순간 사는 방법이자 순간순간 사는 삶인 거예요. 바로 깨어있음의 삶이. 있죠? 이걸 이제 또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서 한번 생활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 오늘 좋았어요. 저, 감사합니다.